인간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아신따바 미얀마 데모크라시. 어, 안녕하세요. 해외 주민운동연대 코코입니다. 미얀마 쿠데타에 저항하며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면서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한 지 벌써 3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피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양곤 북쪽에 있는 미야클라바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관총 M24구로 난사를 하고 군용 전투기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향해 체르타 폭격은 물론 가솔린을 뿌려 시위대를 압박하고 있다. 공중 폭격기가 출현했었습니다. 어느 한 미얀마 시민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있으니 양곤 북쪽 미우글라바에서 사는 한 시민으로서 전쟁 같은 이 처참한 상황을 알려야겠다는 책임감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 페북에 기록한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겠다. 오늘 이 글을 직접 써주신 미야글라바 청년이 용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한국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있으므로 얼굴과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고 얼굴은 직접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떨리네요. 먼저 지금 몇 살이신지 어디에 사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심마라고 합니다. 나이는 28살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양곤의 북오클라바 1번 동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동네 미아오클라바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직업은 어떤 그 공무원은 아니고 어떤 오피스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도 지금 멈춘 상태여서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스스로 혼자서 나서서 시위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이 보입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셨을 것 같은 젊은 한 여성입니다. 왜 시위에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요즘 양곤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를 이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양곤 시위는 또는 양곤 지역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두 번째, 왜 시위에 참여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심마인데요. 왜 이 시위대에 적극적으로 왜 참여하고 있냐면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미얀마에서는 2월 1일 날에 위민 대통령 포함해서 앙산수지 여사님은 강제 구금했다는 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요구사항은 즉각 석방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치렀던 그 총선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들이 다 올인해서 NLD당은 다 투표를 했는데도 부분적으로 지금 총사령관 미아온라인이 미얀마의 문민정부의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첫 번째 윈미 대통령 포함해서 수지 여사님이 석방하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당하게 투표했던 그런 것은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빼앗긴 이 정권을 빨리 문민 정부에게 이양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이 두 가지로 저는 목표를 두고 지금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황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양고 북우클라파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미얀마의 쿠데타 상황이 되게 최악은 다 모든 것 최악인데 그 중에서도 3월 3일 날이 그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날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심각하는데 특히 3월 3일 날만큼은 북우클라파가 제일 심각하다고 제가 체험하는 거를 바탕으로 지금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얀마 저희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는 시위군들이 다 만들어 놓은 바리케이트인가요? 그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다 세워 놓았는데 그런 것들도 경찰이나 군인 쪽에서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는 화재를 일으켰다는 걸로 제 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찰하고 군인 쪽에서도 망가뜨리고 화재를 가솔린을 넣어가지고 화재를 일으켰는데도 자기네들이 했는데도 국영 방송 또는 국영 신문인 제이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미러라고 하는데 국영 그 신문에서는 시민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여기 시위대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영 신문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요. 네. 그리고 3월 3일 날에 다시 되새겨 보면은 오후 4시나 5시 사이에 그들이라는 거 여기는 경찰 군인 쪽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제가 알기로는 22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어제 3월 4일이죠. 오늘 5일이니까 3월 4일 날에는 젊은 남자분이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북우클라파에서 사상자가 4명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3월 3일 날에 그날에 22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3월 4일 어제죠. 어제에는 한 명 또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잡혀가고 맞고 그리고 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한국인인 저희도 아주 가끔 보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나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글을 쓸 때 어떤 마음, 어떤 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고 알려내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 마음들, 생각들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ဘယ်လိုပြောရမလဲဒီလိုမျိုးတင်ရတယ်ဆိုတာလေပေါ့နော်သူတို့ကဒီ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올리게 된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북우클라파, 미아우클라파라고 하겠습니다. 미아우클라파는 양공 시내에서는 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우클라파는 그 군대에서 그 군인차를 지나가게 된 동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를 가려면 저희 동네를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몇 대가 군인차가 몇 대 들어가고 있는지 뭐 해란 대학가 또는 산청 쪽에도 저희가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를 지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쉽게 넘어갈 수 없도록 저희가 그거를 좀 맞는 거죠. 그런 맞는 여가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위하는 과정을 보면은 특히 3월 3일 날에는 군인차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평상시보다는 그 전에보다는 되게 많은 차가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그냥만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까지 갈 수 있지 못하도록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막아놓고 그리고 지금 사진 영상들은 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막아놓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88년도에서도 이 미아우클라파가
팔파대죠. 팔파 행진대에도 피해가 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다 지나가니까 시내에 가려면.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 경찰이라든가 군인 쪽에서는 우리 동네를 블랙 지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만큼의 저희는 역사도 있었고요. 역사가 깊은 동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웃글라바 시민들은 무섭고 두려운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경찰이랑 이 군인들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의 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찰의 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또는 거기 그들이 가는 거 대부분 산천이라든가 레단 또는 레단은 여기서 대학가죠.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 미아웃글라바 사람들의 의무고 또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는 당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은 저는 직접 체험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게시물을 올리게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3월 3일이죠. 3월 3일 날에 제일 심각했으니까 그들이 군용 전투기까지 처음에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군용 전투기의 소리가 윙윙 막 들리는 거죠. 그래서 뭐 폭탄까지는 던지는 거 아닌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군용 전투기에서 최루탄 2개 정도는 던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 화공에서 저희 아까 군용 전투기 위에서 던지는 거고요. 현황 그 벌어지는 거기에 자리에서는 아마 최루탄이 50개 정도는 우리한테 던지지 않았을까. 50개 정도라고 저는 추측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미아웃글라바에서 부산자, 사상자 많이 생겼고요. 발생했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은 그들이 차에다가 끌려가고 체포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미아웃글라바에 보시면은 와인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다리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끌고 가는 차에 그 뒤에 따라가는 거죠. 부글라바 사람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애들은 빨리 돌려줘라 이렇게 가서 막아놓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군인 차에다가 내리지도 않고 마구잡이 다 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담담하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실은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외부에서 오는 군인 차량들을 막기 위해서 양군 시내로 군용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서 그 진입로를 막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군에서 많은 청년들이 트럭에 세워서 밖으로 끌려 나갈 때 끌려가지 못하도록 그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굉장히 많이 슬프고 어둠에 차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가슴 아프거나 가장 슬픔을 경험한 것은 혹시 어떤 상황, 언제였을까요? သူတို့ဒီစပြီးတော့သူတို့အဲ့ကလေးကိုဖမ်းခေါ်သွားတော့အဲ့လောက်ထိမဟုတ်ဘူး။ဒါပေမဲ့ပြည်သူလူထုကနေ 제이 ကလေးပြန်ခေါ်တဲ့အချိန်မှာသူတို့ကမျက်ရည်ကို 가슴 아팠던 이름 체포해 갔을 때는 시위대에 있는 시민들은 체포해 갔을 때 그렇게까지는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군인 차에 실어놓고 데려갔을 때 어떤 오빠가 그 뒤에 따라가고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을 때 군인 차에서 총으로 쐈는데 관저 쪽에서 2번이나 맞았습니다. 맞았던 그 장면이 제일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빠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활이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와이프 가족한테 전화해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들으면은 보고 또 영상이 또 나중에 나왔으니까요.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또는 너무너무 슬프고 그런 것이 저희 기억에 남는 장면이고 그것이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쟁의 땅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산사만으로도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이 저의 마음보다는 아까 오빠 그 관절 거기에 맞은 오빠 얘기 그 사건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나라며 나의 오빠가 맞았다며 그거 남의 죽음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싸우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그 자리에 나라면은 얼마나 더 슬프고 그리고 그분도 또 가족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슬프고 너무 화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픔과 상처 그리고 억울함과 분노 인간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얀마 안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ဖြစ်နိုင်တော့ဒီပေါ့နော်ဒီလိုအာနာသိန်းစစ်အစိုးရကြီးတော့ဘယ်သူမှတော့လက်မခံကြပါဘူးညီမတို့လည်းလက်မခံကြပါဘူးအခုညီမတို့ 일단은 한국 사회의 학생분들, 청년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전하기 전에 저는 일단 미얀마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나이가 28세고요. 20대죠. 20대 후반인데 저는 군사 정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2010년도에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2020년 작년에서도 저희가 총선거는 치렀고 거기서도 문민정부가 다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는 5년간의 2015에서 2020년까지 앙산수지 여사님이 이끈 NLD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28살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IT라든가 인터넷을 그렇게를 자유롭게 사용하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5년 동안은 어느 정도의 자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IT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맞게 어느 정도 좀 발전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15하고 2015에서 2020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 있었고 나라 경제 상황도 조금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투자하러 많이 나왔고 뭐 인권이라든가 한때 옛날을 생각하면은 조금 발전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확신이 갑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다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모든 거를 다 개방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왜 이 군부 쿠데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왜 우리를 88대로 다시 되돌려가는 건가? 과거로 다시 후퇴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든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저항하고 군부를 반대할 겁니다. 저희는 절대로 군사의 이 그림자 뒤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2015에서 2020년까지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고 거기까지는 저희는 허용이 되는데 지금 군부 정권 아래에서 산다는 거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도 없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8대 그런 상황들이 다시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의 후세대들도 이런 군부의 억누름 또는 세뇌당하는 거 그런 생활도 저는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다 종합해 보면은 어떻게든 군부를 저희는 저항을 해야 되고 반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양궁 시내에 있는 여러 나라의 대사관 앞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들 근무하고 있는 청사 같은 청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항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사관들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달라, 우리를 도와줘라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저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또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미얀마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은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미얀마의 상황들도 만약에 알리는 방법도 있다면은 전 세계에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힘써줬으면 좋겠고요. 뭐 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방법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군부가 지배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미얀마 군부 독재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집권한다고 합니다. 정치학에서는 일당 권위주의가 정치를 했을 때 평균 35년을 지배한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주의, 권위주의가 평균 18년이라고 합니다. 미얀마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게 1962년에 시작되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을 군부가 지배해 왔습니다. 2015년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잠깐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경험한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다시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글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말, 필요한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군인의 총에 맞서서 탱크에 맞서서 공중을 떠다니는 폭격기에 맞서서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SNS에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용기 그리고 투쟁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28살 평범한 젊은이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잠깐 한국의 젊은이로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미얀마 평범한 시민의 이야기를 듣다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제한미얀마 청년연대 그리고 용기 있게 나와서 준 마 진마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대 말에 순아 노알이 냐마 뼈လိုက်တဲ့ထဲမှာပေါ့နော်ဒီ2000ရွေးကောက်ပွဲပေါ့နော်အခု2020ရွေးကောက်ပွဲပထမ2015ရွေးကောက်ပွဲလို့ပြောရမယ့်ဟာမှာညီမ2010လို့ထွက်သွားတယ်အမအဲ့ဒါနည်းနည်းလေးတစ်ချက်လောက်ပြောင်းပေး2015ရွေးကောက်ပွဲနော်โอเคပြောချင်ဘောတွေများသွားတော့လေ네 စကားလေးကနည်းနည်းနော်အခြေမချတာတွေပါလေးရှိလေတောင်းပန်ပါတယ်နော်နည်းနည်းလေးပြီးတော့ပြန်တင်လိုက်ပြီပါနော်오케이 큰아리너 조금 전에 자기가 신마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2010년이라고 년도로 잘못 얘기했는데 2015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약간 네 조금 연도로 좀 잘못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편집을 해주시고요. 2015년. 네, 2015년. 오케이, 저마로 에딧 로비메너 나메오 동메 나비로 모자이크 마에면 나오 디로 저마로 가비메. 뚜이점에 양곤. 태두메너 양고마 태두메래. 오케이 봐.ဟုတ်ကဲ့ပါဟုတ်ကျေးဇူးပါဒီလိုမျိုးမေးပေးလို့လဲလေ 그리고 ငါတို့လည်းဘောနော်အခုပြောချင်တာတွေကတအားများတော့လေစကားတွေကလေဘယ်လိုပြောမလဲဒေါသလည်းထွက်တယ်သိတယ်မလားပြောဖို့ကြောက်လဲလေအဲ့လိုမျိုး
တခါမှလည်းဒီလိုမျိုးပြောတာတွေပါမရှိတော့လေနည်းနည်းအခက်အခဲလေးပါတော့ဖြစ်သွားရတယ်တောင်းပန်ပါတယ်နော် 아, 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르고 이런 것들이 때문에 말이 좀 뒤죽박죽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양보해 주시고요. ကောင်းတယ်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시간을 내주고 저를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한답니다. 네. โอเค 아, 저희 ကျေးဇူးတင် 끝난 ပါတ 거죠? ယ်